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예. 요즘 몸이 좀 했어! 가벼워지셨다더니 그럼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떻게 우리 김선수 평론가께서는 저희 손까지 다치시고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괴한이 새벽 귀갓길에 귀갓길에 예, 제 아리랑 꽂히기? 좌익을 걸어가지고 오...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손뼈에 금이 갔어요. 혹시 예. 그 우익 쪽에서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익이 위에서 좌익을 걸었으니까 예. 좌익으로 넘어졌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손뼈가 부러져서 이제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그 괴한이 예. 제 다리였어요. 아, 참, 진짜. 아, 차라리. 이렇게 유머스러운 사람이 왜 방송할 때 그렇게 섬찟하게 막 소리를 질러요? 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좀 일베한테라도 테러라도 당해야 이게 좀 뭐가 좀 저기가 될 텐데 내가 술 먹고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네. 오른쪽 다리가 내 왼쪽 다리 걸었어. 어쨌든 아이,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이제 그 날씨 갑자기 추워지고 그 그러니까요. 연말연시 이 술자리 많은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참- 살아서 싸웁시다. 제가 운동신경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뒤에 이렇게 제가 요즘 백팩 메고 백팩 다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날은 또 백팩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어서 무게가 진짜 무거웠어. 아이고 그래 이렇게 아니 그 상태에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쓰러지려는데 생각해봐 노트북이잖아. 그럼. 노트북 깨지면 엄청나잖아. 그래서 손을 딱 짚었는데 손목뼈에 금이. 알았어. 예. 이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 송년회도 많은데. 예, 맞습니다. 조심하지 않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돼서 참 6주나 이거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에이그 참. 뭐 요즘에 살을 좀 빼고 아니요 계시다고. 살을 뺐다라기보다 이제 빼는 방법을 알았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짜잔. 뭔데요? 뭐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는다고 할 때요. 예. 그냥 10분 만에 홀라당 먹고, 예. 군대에서 먹던 버릇으로 예, 예. 10분 만에 홀라당 먹고 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그 반찬이든 뭐든 넣어서 100번씩 씹으십시오. 예. 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랑 같이 밥 먹을 때 예. 나는 다 먹었는데 그 앞에서 계속 그렇게 오물오물 씹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00번씩 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소화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소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진짜로. 위에 부담을 안 주니까 살이 살이 빠져? 빠지는 거. 예. 오. 지금 내가 좀 몇 킬로 좀 빠졌어요. 뭐 아무튼 참 예. 경제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 이거- 저기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린 건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생활상의 지혜부터 얘기하고 연준 얘기하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연준 금리부터 얘기하세요. 경제평론가답게. 자, 우리- 다이어트 평론가가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100번씩 씹으시면 100번씩. 자. 100번씩 씹으면요. 연준! 살도 빠지고 연준도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0.25%포인트를 예, 올렸어요. 0. 왜냐면
2007년이냐, 7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제로금리 들어갔다가 거기 제로금리였어요. 0%. 여기서 0.25%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예. 우리는 금리가 몇입니까? 1.75. 맞습니까? 1.75%. 예. 맞아요. 기준금리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0.25%인데 뭐가 이게 난리야?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예.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달러 힘 센 데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달러 금리를 올리면요. 예. 신흥국들에 예. 쌓아놓던 돈들을 저기 가치가 있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야. 아, 그리고 저 안전하잖아. 미국은. 그렇지. 미국 안전자산이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흥국에 있는 제일 위험한 터키, 남아공, 브라질. 큰일 났어. 남아공, 터키, 브라질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 돈을 빼가지고 갖다 넣는 거야, 미국으로. 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망하거든, 망해, 진짜. 망한다기보다 이제 외환이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IMF.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망한 거야. 외채를 갖다가 연장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갚으라 그치.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좀 이렇게 프로답게 얘기해 주세요, 좀. 봐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팔 부러진 주제. 그래서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지금 예전에 IMF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3,868억인가 3,686억인가 외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딱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맞아요. 야, 우리 외채 많이 괜찮아. 아니요. 신흥국이 막 흔들리면요. 우리가 수출할 데가 없어지잖아. 맞아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더해서 뭐냐면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 물건 안 사요. 유럽도 마찬가지야. 1, 2위, 우리 수출 지역 1, 2위가 다 돈이 없어서 우리 물건 안 사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 올릴지 모르니까 예. 우리는 그 미국 시장을 갖다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던가 예. 아니면은 좀 상대적으로 탄탄한 유로 지역에 대한 어떤 수출의 다변화를 좀 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 그래서 얘기했지. 근데 왜 그 짓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친미주의자들 때문에. 친미주의자들이 머리 감은 외국인. 친미주의자니까 미국한테 더 팔면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지도 않아. 난 그 답답해 죽겠어. 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저 폭스바겐 사태 나가지고 자동차 파는 것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글쎄 말이야. 아니, 그리고 폭스바겐 그 얘기는 말 잘했다. 아니, 미국에는 그 소비자들 다 그 보상해주면서 우리나라는 입싹 닦는 거야. 열받으니까 우리가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고 발전이 되고 힘이 있고 이래야 외국에서도 무시하지 않는 거지. 내부에서부터 썩고 막 이러니 뭐 지금 되겠어, 이게? 아무튼 좀 걱정스러운 것이 예. 특히나 지금 대출이 좀 많은 저 같은 사람들 좀 걱정스러워요. 그치.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올라가면 이제 좀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특히 수출을 그 개발도상국 쪽에 많이 깔아놓은 업체들 예. 지금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 큰일 났어요, 일본이나 미국 쪽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는 더욱더 수익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미국, 일본, 유럽 쪽으로 좀 많이 좀 돌리고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시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한 되지. 2, 3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헛질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김성수 평론가처럼 대출이 있으신 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미안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참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집시다. 네. 일단 당장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네. 왜냐면 의외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출들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금리들은 저금리 쪽으로 그렇죠. 옮기시고. 옮겨야죠.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은 0.25%씩 내년에 이제는 이제 고정금리로 가는 게 더 유리가 그렇죠. 가는 거지. 네, 고정금리 그러니까 쪽으로 가고. 1%까지 서너 번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은. 서너 번이 아니라 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2018년까지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던데. 물론 내가 1년 얘기한 거예요. 1년. 네. 1년 동안 서너 번 올린다라는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또 경제 당국은 경기 띄운다고 저는 1.75를 또 1.5%를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안 심각한데.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복잡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은 파이팅. 얘기를 많이 못하고 네.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셔가지고 네, 특별 손님. 그 특별 손님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하는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일본도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한국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가도 낮고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주력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아지면 호황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얻을 이득이 그러니까 많아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모양 이 꼴인 거 저는 경제 부총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 때려치고 국회로 다시 복귀한대잖아. 나보다 뭐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야? 그러면 그 뭐야? 국회한테는 계속 책임 떠넘기고. 책임 안 진다는 거지. 아무튼 바보. 지금 남한테 남탓하기로는 그쪽 그 세모당을 갖다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세모당에서는 지자체 장도 남탓하기가 아주 그냥 전배특허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 물어보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 예, 여선웅 의원 모셨습니다. 우와. 예,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여성입니다. 절대 투샷 같이 잡지 마세요. 꿀린단 말이야. 아니 우와. 뭐 무슨 의원님이 너무 젊고 잘생기셨어. 잘생겼고 고맙습니다. 예. 머리도 작고 어떻게 좀 자기 소개를 조금 이 사람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작은 게 예. 기준이니까 예. 머리 작은 여성분이 하셔도 돼요. 말씀 좀 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그 작년에 그 서울시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여선웅 의원입니다. 예. 현재 83년생이고요. 예. 지역구는 청담동, 삼성일동, 논현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원래 직업이 제가 그 작년에 출마하기 전에는 예. 그 저기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당직자 하셨고. 네.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 네, 네. 지금 요즘에 구도가 새천년민주당이 있던데 이상해. 구도가 그래. 예, 어쨌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앙당에서 이제 당직자로 당직자로 있다가 네, 네. 있다가. 출마를 하셨는데 네. 강남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희한하다. 원래 강남에서는 잘생겼잖아 일단. 네. 그 김성수처럼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뭐 오래 산 건 아닌데요. 어쨌든 네. 강남에서 이제 강남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네. 일해보려고. 그 진정성이 통한 거야. 여선웅 의원이 얼마 전에 엄청나게 그 폭발력이 있는 그런 제보를 또 하셨어요. 특히 경향신문하고 함께 강남구청의 댓글 부대를 폭로하는 네.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네. 야,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네. 저는 그거 딱 보고 여성이 누구야? 막 찾아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댓글 부대를 이렇게 찾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 좀. 네. 네. 그 이제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그게 올해 10월 15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강남구 의회가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이 본회의장에 와서 그 어떤 댓글 모음들을 가지고 와요. 아, 맞다. 그거- 연합뉴스 네, 그 네. 댓글. 동영상에서 맞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그때 막 동영상을 제가 올린 그 겁니다. 의장님하고 네, 그 네. 신현희 구청장하고 막 싸웠죠. 싸웠죠. 네, 근데 네. 그 의장님이 그 어디야? 새누리당 출신이시라면서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 강남구니까. 새누리당 의장님이 새누리당 그 강남구청장에게 네. 그 자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셨죠? 그 일단은 이제 원래 본회의장의 자료가 예. 집행부가 그 자료 배포하는 그런 게 없어요. 특이한 상황이고요. 네. 아, 자료를 배포하면 안 됩니까, 원래? 그 원래 이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맞아요. 협의를 해야 되지. 네, 근데 네. 협의도 없이 사전 갑자기 협의도- 와서 그렇- 막 자료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 말죠, 협의도 말죠. 없었고 그 이제 구정질문에서 이제 이렇게 당시에는 강남 특별자치구라고 맞다. 그런 거를 요구해가지고 사실은 강남구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이제 맞아요. 쏟아졌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어떤 한 의원이 구청장에게 이제 거기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거기 비난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찬성 여론도 우호적인 여론도 있다. 이 댓글을 뭐 알려야 된다. 좋은 이러면서 우호적 댓글을 알려야 된다고 네, 네. 갑자기 자료를 돌리려고 했다는 거죠. 네, 정확한 워딩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25개 댓글 중에 23개가 긍정적이라 그랬어. 아, 그건 아니에요. 맞아. 수천 개의 댓글이 있는데 24 개의 댓글을 갖고 왔다고 그랬지. 아니 그 정확히는 그 연합뉴스 댓글에 이제 24개인가 예, 24개. 25개. 달렸는데 그 중에 20개 하여튼 90% 이상이 예. 뭐 이제 우호적인 댓글인데 이거를 한번 봐라 읽어봐라. 아, 그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했단 네, 말을. 네.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근데 그 의장님은 그 자리에서 수천 개의 댓글 중에서 24개만 뽑아갖고 오는 거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네. 당시에 이제 사실은 저도 그때 의심을 품은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 네. 그때 당시에 댓글은 거의 다 대부분 강남구를 비난하는 게 일색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찬성하는 댓글을 이렇게 잘 찾았고 그 댓글이 또 한 뉴스에 다 집약돼 있나. 집약돼 있나. 이게 이제 의심스러웠던 거고 와. 의장님도 이제 그런 표현 중에 수천 개의 댓글이 있는데 어떻게 유리한 글이 있냐 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말씀 중에 하신 거고 형식적인 이유는 어쨌든 절차상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배포를 불허하신 아무리 거죠. 같은 당이라 그러니까 하더라도 잠깐만요. 그 아무리 정리를- 같은 당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뭐 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독단적으로 한 거야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네.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두 번째는 그 구청장하고 질문하는 중에 뭐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자료가 필요하다면 구의원들한테 미리 다 돌려놓고 아니 그런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네.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미리 뭐 자료를 까는 게 없습니다 사실. 깔지도 못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용적으로 사실은 그 강남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걸 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알고 있는 있는데 상황인데. 특정한 기사만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런 이제 식으로 판단하신 거죠. 네. 의장님이 판단을 했는데 네. 새누리당 의장님이셨다.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이분 갑자기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그 삼성 이동 지역구 의원. 제가 살고 있는 삼성이도. 네, 네. 예. 그렇군요. 좋겠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네. 그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품고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뭐 댓글이 의아해서 그 댓글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예. 살펴봤더니 강남구 구청 직원들만 쓰는 이런 표현들. 어떤 표현? 예를 들면은 영동대로 원샷 개발. 그게 이제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강남구 국민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여서 그렇죠. 그 언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들이 쭉 나열돼 잠깐만 있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영동대로 원샷 네. 개발이 직원들이 잘 사용하는 언어인데 현수막들은 다 그런 말로 뒤덮여 있던데 그러면서 밑에는 강남 구민협의회 뭐 그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 네, 이런 네, 식으로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냥 그 단체랑 강남구랑 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친하니까. 의혹이 있는 게 예. 제가 강남구 그 민주평통위원이에요. 네. 근데 우와. 어느 날 문자가 왔네. 우와. 문자가 와서 코엑스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을 다른 구에도 분배한다고 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있으니 나오라. 네. 이런 문자가 왔어. 저한테?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했어, 글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저 민주평통위원인데요.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십니까? 민주평통위원이 무슨 하부 조직입니까? 저 이거 그 찬성도 하지 않으니까 이 회의 안 갈 거예요. 저한테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예 민주평통 자료도 잘 안 보내. 찍힌 거야 그래. 자 의원님.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더니 강남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언어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간대를 봤더니 예. 동시간대에 뭐 다수가 집중적으로 달렸다. 그리고 동시간대 다수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흔히 말하는 네. 그런 붙여넣기. 복사한 흔적도 보이고 복사 흔적도 보였어요. 네, 네. 똑같은 거를 이제 계속해서 그치, 다니까. 그치, 그치. 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관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경향신문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네이버 아이디 추적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추적을 한 건 아니고 네이버 아이디가 이제 네 자리까지 공개를 하는데 그렇죠. 예, 앞에서 네 자리 차례대로 강남구청 직원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강남구청 아이디가 이 네 자리가 일치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보통 왜냐면 저도 통합해서 쓰니까. 제가 마포구 공공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포구 그 안에서 아이디를 쓸 때 네. 제가 쓰고 있던 아이디에 아이디에? 뒤에 뭘 붙여가지고 그치. 썼거든요. 쓰지. 네, 네. 보통 네. 보통 그렇게 쓰잖아. 그쵸. 헷갈리지 왜냐면 않으려고. 내가 다 그걸 기억하기가 싫거든. 네. 아이디 하나로 다 하고 싶거든. 그렇지 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노리려고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어설프다. 근데 그걸로 걸렸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걸 해봤더니 이제 뭐 아이디가 한 팀의 전원이 나오고 어. 네, 네. 한 팀 전원이 다 나와요. 나 이제 찾아봤어. 그 팀이 무슨 팀? 시민의식 시민의식 선진화팀. 시민의식 선진화팀. 찾아봤어. 시민의식을 선진하는 게 댓글로 하냐? 그렇지. 여기는 댓글로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나 네. 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서울시 발표도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네이버 실명 아이디와 예. 그 네이버 아이디 주인이 예. 강남구청 직원이라는 사실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라서 예. 지금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네, 추정으로 예. 이제 그런 걸 밝혀냈다. 네, 몇 네. 건 정도가 달려 있던가요? 한 400
한 뭐 50건 정도. 그러니까 원래 발견하신 거는 그때 기사에 의하면 한 달 정도를 놓고 했더니 한 200건 정도가 네, 있었다. 그렇게 기사가 처음 나왔죠. 저희가 이제 총 가지고 있는 거는 자료를 450건의 직원 아이디도 한 17명에서 18건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확보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시인한 거부터만 이렇게 뭐 공개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거 자기가 댓글을 달았다. 달았다, 시인. 이거 시인한 아니 거를 저 직원은 도대체 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까? 합니까? 그 강남구청에서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의견을 네, 두세 명 직원이 두세 명 직원이 개인적으로 달았다. 개인적으로 달았다. 업무 시간에 달았다. 네, 네. 그걸 강남구청에서 가만 놔둡니까? 왜 발음이 그러세요? 아니 세상에 아니 저라면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으니까 네. 그런 짓을 하는 놈이 있으면 불러다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업무 시간에. 아니 그 맞는 말씀인 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이게 만약에 이 댓글 사건에 구청장이 직접 그러니까 구청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댓글은 만약 공무원 스스로 한 거라고 치면은 그 강남구청장도 속이고 네. 강남구 의회도 속이고 주민도 다 속인 거거든요. 다 속인 예. 거지. 그러면은 당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은 문책을 해라. 근데 뭐 진상조사를 하고 문책을 하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죠. 그 아니, 맞는- 말도 안 말이 되는 게 맞지. 아무리 그 우리한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업무 시간에 그 짓을 하게 되면 오해받기가 딱 좋은 건데 그렇죠. 네. 그 짓은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 항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시민도 속이고, 구청장도 속이고, 시의회도 속이고, 모두 다 속인 공무원이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지? 근데 제가 어제 썰전을 보니까 네. 이철이 그 소장님은 이거는 개인이 달았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근거를 몇 개를 대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공무원들은 자기 신분 노출되기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아이디로 올렸다. 그리고 둘째,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 워딩이다. 워딩 자체가 왜냐면 보통 우리가 개인적 의견 달 때는 그러잖아. 이런 거지 같은 X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달잖아, 그치, 솔직히. 뭐. 자기가 단 거 한번 얘기해봐. 나 그렇게 안 들었어. 댓글 안 돼? 어떻게 달아? 김성수 씨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최요한 씨 제발 입을 막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앞뒤 맞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 댓글들 보면은 특정한 언어들을 반복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 문장도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이철희 소장이 보기에는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시 혹은 나중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채점을 받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내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예. 이제 뭐 구청장이 그 댓글들을 활용했다는 점도 있지만 예. 맞아, 국정원 구청의 댓글 활용했지. 활용했지. 그래, 활용했지. 활용한 거죠. 예. 그것도 있지만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 똑같이 예. 이 사건에서도 구청장 훈 씨가 있습니다. 훈시를 내렸어요? 네, 네. 언제? 근데 이제 언제? 댓글을 달라는 건 아니고, 아니고? 구청장 훈 씨의 강남구가 최근에 이제 10월달 그때죠. 그때 예. 이제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다. 아,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특별 자치구 네, 네, 얘기해서 우리 구 주장을 홍보해라. 홍보해라? 홍보해라. 네, 네. 구청 직원들한테 홍보해라? 네, 그리고 구청에 있는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네, 전 직원들한테 전 내렸는데, 직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특정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구청장 훈 씨 말씀이어가지고 예. 따로 이제 이 훈 씨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추진부서, 뭐 협조부서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추진부서가 시민의식 선진화 팀이 있는 그 부서입니다. 도시 선진화 담당관이라고.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그리고 이제 이 훈 씨 말씀도 있고, 예. 그 이 훈 씨 말씀이 제가 그 주장하는 게 10월 14일 날 연합뉴스 댓글에 이제 댓글 폭탄을 예. 떨어뜨렸잖아요. 예. 기사에. 그렇죠. 그날 오전에 훈 씨 말씀이 있었어요. 오전에 훈시하고 댓글 폭탄 오후에 달고 네. 그리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15일 날 부위에서 다음날. 배포를 해요. 그리고 또 같은 날 14일 날에 이거는 이제 그 결제 일자가 이제 14일이에요, 이것도. 예. 뭐 문서는 미리 만들어졌겠죠. 예. 어쨌든 그 결제 일자 10월 14일에 나온 그 결제 문서를 보면은 외국 보도에 따른 뭐 언론 대책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공보실에서 작성한 건데 그렇죠. 공보실에서 작성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기사를 긍정 기사, 부정 기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예. 댓글을 현황을 체크를 했어요. 댓글 현황 체크. 네. 이 기사의 댓글 몇 개, 다음 네이버 몇 개,
그 다음 몇 개. 아니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냥 그거는 긍정 부정적으로 통상적인 나눈 게 거고. 아니라 아 그거는 이제 네. 나눴고 그거. 나누고 네. 나누고 거기 더 특이하게 댓글이 몇 개나 달렸나 네. 이거를 체크해서 그 보고서에 보고서에 담았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댓글이 사실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네. 공무원들이 단 댓글 몇 개 요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건 이제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리고 다음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음은 이제 뭐 요즘에는 다음에 좀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거 그냥 댓글 개수를 표현했고 예. 이제 뭐 거기서는 문서까지 뭐 달진 않았겠죠. 댓글로 뭐 하라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에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뭐냐면은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 매체 특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게 쉽게 말하면은 댓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이 잘 안 달리는 기사들 밑에다가 관리 댓글을 막 붙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추정하기로는 제가 소설을 추정하기로는 써보자면. 네네네 추정하기로는 특별히 그 표현도 네티즌 관심이 부족한 인터넷 매체 이렇게 특정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뭐 거를 미디어 땡치나 뭐 이런 데도 말하는 거죠. 미디어 땡치나 뭐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 땡데일리나 뭐 이런데. 구청장이 지시를 안 했지만 압박한 거 아닐까. 이것도 분명히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구청장 훈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뭔가의 그런 그 특별 관리를 했을 수가 있다. 사실 이 공무원들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소문이 다 나잖아요. 대충 누가 이런 거 했다더라 뭐 하면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당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구청장은 가면 그만이잖아.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혹시라도 강남에서는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구청장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 말고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짓 했던 사람을 등용해서 쓰겠어요? 근데 강남이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 그런 식으로 개인이 어떤 일하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업무 시간에. 할 리가 없다는 그렇지.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의심가는 또 정황은 뭐냐면은 이 댓글들이 10월, 그러니까 아이디가 한 18개 정도 있는데 10월 14일 날에 최초에 생성된 아이디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근데 이 부서가 신설 부서여가지고 2월 27일 날에 생겼는데 예. 거의 400한 50건 정도 되는 댓글 중에 딱 3건만 빼고 다 부서 발령 이후에 단 댓글들이고 그러니까 부서 발령 이후에 댓글이 집중적으로 400 몇 개가 더 달린 거네요. 그 이전에 한 3개 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450건 중에 예. 3건만 이제 각 아이디들이 네. 3건만 달렸고 네. 나머지는 다 부서 발령 이후에 달렸고 어허. 집중적으로는 10월이랑 11월 우리 여론이 안정했을 때 달렸다. 대부분 뭐 10월 달에 달렸다. 아, 그러면 꼬리가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비겁하다 솔직히. 잠깐만. 그 두세 명은 일단 인정을 했어요. 그거 왜냐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남구는 아마 지금 이제 되게 지금 약간 허둥지둥 할 거예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두세 명으로 보도가 나가서 네. 나머지들은 다 안 걸렸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세 명은 바로 그냥 시인을 하고 이 사람들이 댓글은 아직 지우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나머지 댓글 다 지웠다며. 제가 그걸 다 캡처를 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어떡해. 네, 제가 그걸 다 캡처를 한 거를 가지고 있고 예. 사실은 일부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댓글 지우는 것도 한번 보려고 그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공개를 안 해놓고 있다가 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캡처는 다 해놓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머지 열 몇 명이 동시에 댓글을 싹 지우기 시작했다. 12월 8일부터 제가 의혹이 제기된 8일 이후에 네. 다 댓글이 지워졌고 네. 그 중에 이제 서울시가 조금 바로 확인에 들어가서 댓글 지우는 도중에 확인한 게 네. 이제 아이디를 밝혀내가지고 예. 17개가 된 거예요. 네. 아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의심 가는 정황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추정이 확실해지려면은 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삭제되면 더 확실해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검찰한테 제시를 하면 검찰이 사실은 꼼짝도 못 하겠네요. 다른 지수를 못 할 거 아니야. 뭐 어제 김강진 국회의원께서 네. 이제 그 제 페이스북이랑 같이 태그해가지고 네. 글을 남기신 게 그 심리전단 그 관련해 국군 심리전단 네. 관련해서 그분이 이 선거 관여, 정치 관여로 뭐
구속죄 벌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증거인멸죄 굉장히 무거워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공동의 목적으로 같이 증거를 삭제한 거라면, 근데 본인 증거 삭제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좀 뭐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직적으로 증거를 삭제했다면 네,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 캡처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강남구청은 어제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죠. 제가 다 가지고 있는지. 야, 이게 다 드러난 거네. 네. 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상황이. 강남구청장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안 다칩니다. 아이, 아니래잖아. 자기가 고백을 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보호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 계속 하는 게 예. 그 양심 선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왜냐면은 이 강남구청에서 절대 윗선들은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을 지켜주지 않잖아요. 안 지켜주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사례가 또 있는 게 예. 11월 26일 날에 예. 제가 이제 강남구청 그 강남구 의회에서 그 구정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어떤 이야기를 그 의혹을 제기했냐면은 예. 그 공무원 정치 개입하지 마라, 선거 중립 지켜라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이후부터 사실 댓글이 또 사라졌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막 좀 언론에서는 댓글 수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예. 10월 11일 날 2달 동안에 그 강남구 뉴스에 또 이제 네이버 뉴스에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링크가 언론사로 바로 링크가 되면 댓글을 못 달고 예. 네이버 뉴스에 된 것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해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상 강남구청 관련한 뉴스에 좀 대부분 댓글을 단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은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의혹을 제기한 11월 26일 날 댓글을 삭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제기했던 의혹이 뭐냐면은 그 강남구청 공보실에서 예. 공보실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 있잖아요. 그렇죠. 현수막 단체. 예, 예. 그 현수막 단체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신현구청장이나 이렇게 비판을 좀 하니까 예. 잘못된 점을 예. 비판하니까 여선웅 강남구 배신했다. 왜 서울시 입장 편드냐? 서울시 하수인이다. 그런 식으로 현수막에 달렸어요? 아니 현수막에 단 게 아니라 예.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 여선웅 의원직 사퇴해라. 안 그러면 주민 소환하겠다. 그 주민 무슨 대책 단체라는 네, 데가 네. 예. 주민 소환하겠다 하는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강남구청 공보실이 기자들한테 배포를 해준 거예요. 아니 강남구청 공보실 그걸 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이거는 댓글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미친 이거는 거 아니야 진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완벽하게 위반한 거지. 위반을 한 거여서 정파적인 내용이고 저 지금 이따위로 계속하면 강남구청장 주민 소환 내가 들어갑니다. 정말 주민 소환 운동 한다 나 진짜. 아유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 예. 네.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도 다 이거는 아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차한 걸로 끝난 게 아니지. 이거는 그렇죠. 그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은 책임자 문책하고 네. 사과 재발 방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또 제가 또 이제 또 치밀하게 예. 그 한글 문서에 보면은 문서 정보에 보면은 그 글 쓴 자가 나와요. 나오죠. 예, 나오죠. 작성자가. 예. 그 최초 작성자가 나옵니다. 네네. 그 작성자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이제 배포뿐만 아니라 편집에도 조금 관여를 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 네. 주민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건을 내서 그 문건을 공보실에서 돌린 것 자체도 문제인데 문제인데 그 문건의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기록에 공무원 이름이 있더라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실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 실체는 있는데 실체는 있는데 그 그 사람들의- 작성을 공무원이 대신해 줄 수도 있다. 뭐 같이 공조해서 했을 가능성이 큰 공조했어요. 거죠. 야. 저는 그때 그래서 편집에도 관여를 했다. 예. 예. 그 그래서 정도로 완화시켜서 얘기하셨군요. 아유 착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화면을 띄워가지고 네. 예. 그때 이제 구청장이 그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10월 15일 이후에 구청장이 강남구 의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그래도 있어요? 됩니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진짜. 왜냐하면 뭐 이유는 이제 특별한 이유인데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의장이 중립적이지 않다. 그 이유로 안 아니 나오고 새누리당 의장이 같은 새누리당이잖아 왜 그래? 진짜. 아니 이거 새누리당에서도 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골치 아파하는 것 같아. 이거 거의 뭐 진짜 아니. 해당행위야, 해당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박원순과 맞서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박수 치다가 이게 오버가 되니까 해당 행위가 새누리당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 상황이. 그럴 때 새누리당은 잘해. 그런 거 빨리, 잘해. 빨리 정리해. 딱딱 자르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구청장이 안 나와가지고 그
그 이제 따로 나오신 대리 출석하신 그 행정국장한테 네. 행정국장한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네. 이 사람이 강남구청 공무원이냐 공무원 일해도 되냐 이러니까 강남구청 공무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네. 부인을 하셨어 네. 또 그래서. 이분이 뭐 십수년 동안 강남구청에서 일하신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이걸 보고 진짜 강남구청 공무원도 불쌍하다. 아니 이거 차라리 그때 이제 공무원은 맞는데 뭐 더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면은 당연한 거지. 공무원은 맞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대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네. 일단 이제 그냥 모른다고 아니, 발뺌한 거죠. 그 행정국장은 도대체 그 사람은 어차피 인사 순환도 해가지고 서울시로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거의 서울시 순환은 없습니다. 거의 지방으로 지방. 자치구로 가면은 자치구 안에서 거의 그러니까 연세가, 아니,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또 명예퇴직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교류가 많은 줄 알았는데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 마포에 있을 때는 마포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로도 가고 그 내에서 국장들로 순환도 하긴 하지만 그 뭐 그렇게 차출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거의 없고 강남구는 더더욱 별로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국장으로 해서 행정국장이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건데 높은 급인데. 제일 국장들 중에서 끝발이 강남구에서 제일 좋은 오래 거잖아요. 근무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거기서 뻔한데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공무원인지 아닌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야. 지금 이 사례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절대 윗선이 그 지금 해당 그 팀원들 지켜주지 않는다. 양심 고백해라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도시 선진화 그 담당관급에서 그 양심 선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민 의식 선진화 팀장님은요 그냥 양심 선언 하시고 밑에 직원들 구해 주십시오. 지금 뭡니까 이게? 그 밑에서 17명이 그러면 지금 문책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진짜로. 공무원으로서는 생명이 끝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현희 구청장은 그냥 가면 끝이에요. 새누리당 지금 부담돼서 잘라내는 것 같은데 가면 끝이에요. 이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가도 또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 저 직계였잖아요. 네? 야, 안 그렇습니까? 여기 그 강남구에 계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절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잘한다라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도마뱀 꼬리 자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뭐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잘 최소한 생각하세요. 그 시민의식 선진화 팀장님은 제가 보기엔 양심선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인간이야. 부하 직원들을 갖다 일 시켜놓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만 네. 만약에 일을 시켰다면 당연히 부하 직원들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인사 고과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켜서 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내가 했다. 내가 승진욕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저기 여선우 의원님. 그러면 구청장도 지킬 수 있고 위에 그 담당관도 지킬 수 있고 밑에 직원들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팀장님한테 너무 또 큰 부담을 드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기 근데 팀장님이 제일 먼저 걸렸다며. 잠깐만. 그분이 형. 이제 시인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댓글을 좀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많이 썼잖아. 썼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그 특히나도 뭐 그 비판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시정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마 뭐 크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업무 시간에 달아서 조직적으로 달았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예.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그러니까 비난한 이런 분들은 아마 이번에 뭐 책임을 좀 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그러니까 따로 뭐 고발을 내용 했습니다. 중에서 보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라 그랬지? 뭐 불통시장, 불통시장, 꼼수 행정, 뭐. 깡패 행정, 깡패 행정, 양아치, 자, 뭐. 근데 서울시장을 딱 찍어서 그 뭐 불통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실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가 있죠. 명예훼손이나. 네, 보통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데 뭐 지금 이 댓글의 양상이 예. 사실은 그 2012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 그때는 그냥 원색적인 비난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일부러 그런 어휘를 썼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아까 어제 이철희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냥 누구한테 검사 받기 위해서 결과물을 보고해주기 보일라. 위해서 그런 논리들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예. 최근에 이제 그 장강명 전 동아일보 기자가 네. 쓴 댓글 부대라는 책이 조금 화제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2세대 댓글 부대라고 네.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호응을 끌기 힘들다. 네. 뭔가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용어들도 이렇게 순화되면서 하는 게 이제 이 훨씬 새로운 더, 양상이다. 업그레이드 된 거다. 지금 딱 그런 게 딱 보인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강남구 의원들 비난하고 문혜인이라고 그랬죠. 문혜인이라고 이러면서 후보작이 없다. 예, 이런 것 오늘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신데 무슨 문혜인 문혜인 아닌데. 이런 분이 문혜인이면은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진짜 그게 의심. 예, 알겠습니다. 뭐 발언이 좀 자, 이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그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인. 네, 특정인 또 이제 특정 단체라고 해야 돼요? 그룹이라고 해요. 이쪽을 이렇게 비난한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 그 신현희 구청장 포함해서 그리고 그 공보실 직원이랑 공보실장까지 해가지고 15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아, 예. 고발하셨다고 네. 그랬지. 그리고 오늘 아까 지금 뉴스 검찰 보니까 고발을 하신 거죠? 네, 검찰이 고발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공안 2부에 배당이 됐더라고요. 오, 공안 공안? 이후에 네. 이게 공안 사항인가요? 아니 선거범죄는 이 선거법 위반으로 하신 거죠? 네, 네. 이거, 아, 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공안 명예훼손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을 하셨기 네, 때문에 공안 당국에서 공안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네. 명예훼손으로 가면은 뭐 그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 아니고 또 이제 더 조금 본질이 조금 흐려져서 그렇죠. 일단은 그 명예훼손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가는 그러니까 거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윗선의 명령에 의해서 네. 조직적으로 댓글을 담그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치. 이렇게 하신 거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 예, 예. 참. 그래서 예. 뭐 반드시 이번에는 조금 뭔가 조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현희 구청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이제 처음으로 어제 말했어요? 네 이제 기자들이랑 접촉이 있었어요. 네. 그 접촉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신현희 구청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어쨌든 2-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거의 이제 추정되는데 예. 뭐 팀 전원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건 절대 조직적으로 볼 수 없어서 예. 조직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네, 거죠. 조직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가지고 어쨌든 진상조사를 한다거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어제 오후에 그 서울시 출입 기자들과 함께 이제 현장 투어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그 현장 투어가 이제 굉장히 좀, 예. 조금 그 점심을 예. 강남 최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잡아서 제가 이제 약간 문제를 좀 제기를 했죠. 아유, 가만히 있어봐. 사과 그거, 기자회견을 이게 보니 향응 아닙니까? 이거 기자들한테? 그거, 저기,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 아직 법이 안 아니지. 아니 물론 저는 이제 기자들이랑 그 현안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 하는 거는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약간 좋은 식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타이밍에 시기에, 예. 또 최고급 한정식당 지난번 시진핑 국가주석 뭐 그 교양 오시면은 들렸던 데라고 하여튼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오.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아. 강남구청에서 뭐 장소가 점심 장소가 뭐 꼭 정해진 거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출입 그 기자실 게시판 딱 붙여놨거든요. 붙여놨어. 그 장소까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비싼 데를 잡으려고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출입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좀 한심을 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거야.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서울시도 다 댓글 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걸 왜 좀 몰라 그랬어. 서울시도 댓글 달았다. 이게 서울시도 뭐예요? 댓글을 달았다. 서울시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 그 서울시 그 네이버 직원들? 네이버 아이디들을 이제 공개된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강남구 비방하고 서울시 그 조금 옹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아이디를 추려가지고 서울시 직원 아이디랑 맞춰봤다. 그랬더니 서울 나왔다 이거죠. 얼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뭐 세 자리만 그 강남구가 추정을 한 걸로 아는데 네. 그 앞자리 세 자리 가지고는 수백 명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자기네들이 특정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예. 사실이 아니다.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희한한 게 야, 신현희 구청장은 아니, 근데 진짜 잠깐만. 신현희 구청장은 굉장히 배짱도 세다. 자기가 공격하니까 물타기를
하길 위해서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겠다고 지금 고발까지 하겠다고 서울시 직원들을 이제 그래서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되면 무고죄잖아요. 미안하다 그러겠지. 뭘 미안하다 그래. 무고야 그거는 형사 처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다 해야지. 이거는 단순한 물타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예전에 정치권에서 특히나 새누리당 같은 데서 물타기를 하던 그런 방식들에 의하면 특정한 근거들을 갖고 해요. 예. 누가 뇌물을 먹었다 그러면 그 뇌물 먹었다는 첩보들을 미리 갖고 있다가 그런 걸 흘리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실제로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를 갖다가 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다 그 의심되는 아이들을 갖다 너무 밝혔는데 많고, 네. 없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런 개인이 좀 그래도 그 중에서 나왔다. 그럼 물타기가 되나요? 개인이 나갔다고 하면 근데 강남구랑 양상이 다른 게 여기는 팀원 전원이 동원돼가지고 그렇죠. 조직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 똑같은 시간대에 달리고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삭제 얘기가 사라지고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증거인멸. 사실은 보면은 가장.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댓글을 만들고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이 댓글들을 사라지게 한 점 이거랑 이제 서울시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공무원이 달았다고 하면은 예. 내용에 따라서는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충분히 되겠지만 예. 좀 강남구하고 좀 성질이 조금 다르죠. 성질이 다른 거죠. 예. 그 의원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심 아이디가 더 있다라고 나온 보도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더 이렇게 찾아놨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18개. 18개 더 찾아놨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지금까지 몇 차례 계속 부딪혀 왔거든요. 네. 부딪혀 오면서 결국 맨 끝에 펑 하고 터진 게 댓글 부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 제목이 진격의 댓글 부대. 네. 예, 누구를 벤치마킹 했나 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디 누구를 벤치마킹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2012년이라고 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어쨌든 뭐 강남구 공무원 사회에서도 에서를 볼 때 이렇게 어쨌든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만약에 신현희 구청장이 그 기소가 돼서 뭐 이렇게 이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예. 뭐 강남구청뿐만 아니라 일단 서울시나 다른 여타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력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충성심. 이렇게 충성심 통해서 이렇게 댓글 달거나 이런 일은 아마 사라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좋은 일 수사가 하셨네. 네, 예. 이번 수사 반드시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오피스텔 이렇게 이제 예, 예. 급습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현장에 있었던 조대진 변호사가 있는데 예. 우리 민주당 측 변호사인데 예. 그 변호사가 같이 합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과 지금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뒤에 네. 보면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이거 현대백화점이 무조건 다 쓰고 있잖아요, 다. 그래, 그거 공짜 쓰고 있다고. 아니, 그런 혹시 데다- 시간 있으면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예, 좀 설명 좀 말씀해 해주세요. 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신현희 구청장이랑 쉽게 말하면 악연이 그때 현대백화점 주차장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서울시 재산이었는데 예. 몇 년, 2010년인가 그때 이제 강남구 재산으로 넘어왔어요.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네, 2010년에 다 완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강남구 공영주차장인데 지금은 강남구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서 이 공영주차장을 그 강남구가 이제 현대백화점한테 그 위탁을 줬어요. 2010년에. 예. 그때 위탁을 줄 때 문제가 되게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특혜라는 논란이. 예. 왜냐면은 거기 일단은 부지 자체가 이제 주차장이랑 공원 부지가 같이 있고 예. 그리고 이 주차장이 그 현대백화점한테 줄 때 그 액수가 예. 조금 좀 작다. 굉장히 싸게 주고. 현대백화점이 이 주차장이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좀 싸게 줬다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계속 강남구 의회나 주민들 사이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못 버티고 2014년부터는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강남구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월 만에 그 수지가 안 맞는다. 예.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 예.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어떤 문제? 왜냐하면 계약서상에서도 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공단이 그 주체가 아닌데
그거를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민간으로 줄 때 뭐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으로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타 문제가 네,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11월에 이제 특혜가 있다,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는 아니다. 이거 되게 우리가 구 수입 늘린 사업인데 왜 특혜 시비를 하냐,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공단이 했는데 공단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퇴직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 사람이 지금 거기 현대 무슨 관련사 이사로 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예. 네, 이사로 들어가고 좀 약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강남구가 이제 와서 그때 준 게 수의계약으로 준 게 잘못됐고 그리고 그 이사장이 그 배임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장을 고발했다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배임한 게 그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간한테 재委託줘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수입이 원래 줄면 안 되는데 주차장 요금이 300원이 5분당 300원인데 200원으로 자기네들이 낮춰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을 줄 수밖에 줄잖아요. 없지. 그거를 근거로 수입이 줄었다고 민간한테- 해가지고 민간 재委託을 추진한 거예요. 완전 제가 이제 잠깐 근데 완전 코미디다. 저는 그렇게도 들었는데 그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이 현대백화점한테 그 부지를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전체 임대료 10억을 뭐 예, 받았었다고. 수가 좀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나중에 강남구청이 오면서 26억으로 좀 올라갔다는 올랐죠. 거잖아요. 근데 그 26억 원이 많다고 현대백화점이 난리를 부리고 있고 우린 특혜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건 그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26억이요? 예. 이거는 따로 이제 용역을 적어가지고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예.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하는 말로는 예. 현대백화점 26억으로 1년에 쓰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26억으로 해가지고 현대백화점에 더 수배로 팔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현장에 있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강남 고기를 아시는 분들이 예, 보셔야 예, 되는데 사실은 금싸라기 땅이에요. 거의 거기는. 금사라의 땅이지. 현대백화점보다 주차장이 더 큽니다. 예. 예. 거기가 원래 학교 부지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 부지였는데 그렇게 공원 부지로 용도 변경이 됐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거를 민간에게 차라리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건물 같은 걸 다 지어가지고 네, 뭐. 기부 체납하는 거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년 사용권 주고 이러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하기에는 이거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예.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가 개발을 이게 못해요. 어렵구나.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계속 현대백화점한테 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은 이중으로 조금 약간 되게 좋아요. 좋은 사실은 그 주차장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무조건 많이 못 짓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에 공영주차장 딱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제 사실은 여선흥이라는 이름을 사실 처음 들었거든. 아, 그래요? 이번에 저는 처음 네. 들었어요. 강남구민이니까 좀 많이 들었겠지만 신문을 딱 봤는데 경향신문이랑 같이 여선흥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서 누구야? 와 했는데 오늘 실체를 봐서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서울시 강남구 의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의원님 앞으로의 의정 활동 포부 우리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 댓글 부대 관련해서 조금 어쨌든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아유 깔끔하다. 아유 깔끔하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그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좀 감시자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문외한으로는 안 보시는데 어디서 멋있는데 문외한이라고 진짜. 그거. 네. 재밌는 게 제가 이 표현이 이제 저를 비방한 사람들이 이제 특정해서 고발을 하는데 네. 저한테 그 아이 독교육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 서울유 하잖아요. 아이 서울유, 아이 예. 서울처럼 아이 토크유, 아이 도쿄유 이래가지고 이제 네. 박원순 시장을 이제 원숭이로 예. 비하해가지고 예. 일본 가라고 막 아, 그런 그런 것처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저보고 일본 가라고. 아유. 아니 왜 갑자기 일본을 가라 그래? 그러니까 진짜. 유학 보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아이, 진짜. 참. 알겠습니다. 올해 3월에 또 장가도 가셨다는데 아이고 참. 앞으로는 부럽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타임에 예. 그 강남구청의 입장을 갖다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예.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 산하 예. 시민의식 선진화 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갖다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최호환 씨께서 예.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예. 한번 그래도 반론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30분인데 전화를 안 받는 것 국가경제발전의 거점 도시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정보가 샜나? 영동대로 지하 원샷 개발 등 강남구의 취약 기반 시설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계속 전화를 안 받고 계시네요. 예. 앵간하면 국가경제발전의 전화- 거점 도시 그러면 강남구 이제 팀장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거점 예, 도시 팀장님께 강남구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원샷 개발 등 강남구의 취약 기반 시설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의 거점 도시 지금 강남구 시간이 한전부지 개발에 1시 따른 31분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원샷 개발 등 우리 이제 강남구의 취약 시청자 기반 여러분 시설에 우선 저녁에 사용되어야 보시겠지만 합니다. 지금 전화를 드리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난 1시 31분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예, 여전히 안 거점 받으시네요. 도시 강남구. 이번에는 좀 한전부지 우리 번호가 노출됐나 보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그러죠. 예. 국가경제발전의 거점 도시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원샷 개발 등 강남구의 취약 기반 시설에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할 때 연결음 자체도 계속 한전부지 영동대로 원샷 개발을 개발에 선전하고 따른 있네요.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아니, 지하 원샷 개발 등 나름 잘하는 거예요. 강남구의 취약 기반 시설에 자기 우선 입장을 사용되어야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예. 예, 뭐 결과적으로 계속 전화 연결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이건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나가도록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이름이 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삐 처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예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까 사실 의원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긴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저는 강남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실 내가 이런 정책들의 포부를 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해나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예. 내가 혹시 뭘 잘못 보는 게 있는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적 자세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요. 해야죠. 예. 먼저 가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근거를 대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10번을 가서 그렇죠. 만나듣고 예, 예.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괜히 그냥 국회의장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그냥 압력 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강남구에 이 일을 실무적으로 맡아서 했던 공무원들 그 위에서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텐데 지금껏 계속 열심히 시킨 대로만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네. 좀 양심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단 직원에 계신 분들,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 사실은 빨리 양심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인 어떤 제재 조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털고 나올 수 있어요. 위에서 털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책임이 없어요. 조직 상황에서 뭐 인사적인 어떤 불이익들을 갖다가 감내하면서까지 소신을 발휘해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조직 안에서 또 특히나 그게 지금 힘들어. 요 정권 하에서는 정말 힘들어. 힘들잖아요. 레이저 한번 쏘면 끝나는데. 그렇지, 원내대표도 내쫓는데. 뭐.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정상이 참작됩니다. 양심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예,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 참 아쉽지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댓글 조작 사건이
이 구 단위에서까지 진행이 된다. 야. 이런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리고 저는 절대 우리 국민TV 게시판에다가 네. 김성수 평론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최유한 평론가 말할 기회 없다.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그건 뭐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절대 전 그런 적 없어요. 저 댓글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아, 그러세요? 예, 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악플이 다 자기한테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아무튼 저희 이번 그 회차에서는 진격의 댓글 부대. 예, 강남구의 댓글 부대 논란을 갖다 좀 집중적으로 한번 특집 잡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렇게 특정 이슈들에 관해서 가능하다면 또 그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보는 그런 네. 시간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